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14기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참석하신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13기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때부터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제가 잠깐 나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죠.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기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말씀은 좀 꼭 읽어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각종 양념 아직 여기까지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랑 육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오늘 요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134페이지에 있는 육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있는 한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지 않으신 것은 질병과 불순종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품성을 고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기를 제거하셨다. 고기를 먹음으로써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세상의 의사들은 인간 가족 중에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 기인함을 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 네, 육식의 위험성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짐승이 항생제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은 고기를 식탁에 올리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각종 양념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각종 사용할 수 있는 양념. 예수만 보이더라 1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세요. 모든 간은 소금으로 한다. 혹시 건강,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재래식 간장, 된장, 고추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양념은 천연 양념을 사용한다. 들깨, 참깨, 아몬드, 캐시넛 등을 볶은 후 갈아서 사용한다. 단맛은 꿀이나 조청으로 내되 아주 소량만 사용한다. 신맛을 낼 때에는 레몬즙이나 매실청을 사용한다. 식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볶은 음식은 물이나 야채수로 볶는다. 구울 때는 기름 묻은 종이로 프라이팬을 닦아내고 사용한다. 네, 이렇게 각종 양념을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양념들인데요. 이 천연 양념들을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건강 반찬 종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염지사님께서 맛있는 죽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저도 정말 너무 맛있게 그 죽들을 먹었고 또 따라 해보니까 정말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각종 열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귀찮지만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4가지의 넛 버러를 만들려고 해요. 넛 버러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캐시넛, 땅콩, 아몬드, 참깨 등을 이용해서 버터처럼 빵에도 발라 먹을 수 있는 버터처럼 걸쭉한 형태의 양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어떤 건지 한 4종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아몬드, 참깨, 그 다음에 저는 여름에 정말 맛있는 바질, 그 다음에 땅콩 이렇게 4가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후무스라고 병아리 콩으로 만든 그런 버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계속 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땅콩 버터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땅콩을 조금 갈면은 금방 없어져서 잘 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 공기로 2공기 정도를 넣거나 저는 밥 공기로 1공기하고 반 넣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믹서기에다가 계속 갈기만 하면 돼요. 계속 갈면 저게 나중에 또르르 흐를 정도의 어떤 버터 형태로 저게 만들어져요. 중간에 소금을 조금 넣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저게 믹서기 칼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능숙하기 때문에 윗부분을 실리콘으로 살살 섞으면서 저어가면서 했지만 여러분이 그게 어려우시면 모터를 멈춰 놓고 그 다음에 저어서 또 갈고 또 저어서 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괜히 맛있게 해서 먹자고 하셨다가 잘못해서 칼날이 튀거나 이런 사고가 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저렇게 멈췄다가 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터도 좀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분 갈았다 이러면 모터도 한 5분에서 10분 쉬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게 가는 게 5분에서 6분 정도 갈면 두루루 흐르는 정도의 농도가 나오고 그게 좀 싫고 약간 되게 먹겠다 그러면 조금 덜 갈으면 저런 입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갈기만 하면 돼요. 혹은 너무 뻣뻣하다 이러면 올리브유를 1숟갈 정도 첨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땅콩 버터 만들었고 이제 2번째는 아몬드 버터를 만들 거예요. 방법은 다 동일해요. 아몬드도 구운 아몬드를 넉넉하게 1공기 집어넣었어요. 정말 쉽죠? 계속 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믹서기를 멈춰놓고 그 다음에 다 섞어서 또 돌리고 다 섞어서 또 돌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계를 사용할 때는 정말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소금을 조금 넣고 또 계속 갈아줘요. 한 5분 정도만 갈면 완전히 두루루 흐르는 정도의 저런 형태의 정도의 농도가 나와요. 그런데 믹서기의 모터를 쉬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3분 갈았으면 5분 이상 쉬고 또 3분 갈고 5분 이상 쉬고 이래야지 모터가 중간에 갈다가 멈추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계를 멈춘 다음에 섞어서 다시 갈고 또 기계를 멈춘 다음에 섞어서 다시 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대기로 저 속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섞으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참깨 드레싱이에요. 참깨를 구운 참깨예요. 구운 참깨를 넉넉하게 1공기 넣었어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참깨는 제가 좀 각종 나물 무침에 이렇게 넣어서 먹고 싶어가지고 올리브유를 한 2-3숟가락 넣었어요. 그러면 한결 부드러워요. 이거는 물론 압착 올리브예요. 올리브 금방 따갖고 그냥 압착해서 짠 싱싱한 올리브예요. 그거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갈아줍니다. 여러분 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돼요. 그리고 쉬워요. 갈기만 하면 돼요. 저도 저렇게 기계를 멈추고 섞었죠. 멈추고 섞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험해서 그래요. 그리고 실리콘으로 옆에 붙은 거를 살살 저으면서 계속해서 갈아줬어요. 그러면 한 4분에서 4분 정도만 갈아도 참깨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저렇게 또르르 흐를 수 있는 정도의 농도의 어떤 참깨 버터가 만들어져요. 이게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총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모터를 쉬어가면서 만들어도.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유용하게 쓰이실 수가 있어요. 농도가 아주 좋게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한 달까지 보관은 가능하지만 맛있어 갖고 금방 없어져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먹으면 아마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저 정도 양이면. 그 다음에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질 페스토예요. 바질은 요즘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큰 마트 가면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코스코에 가가지고 한 팩에 5,000원 주고 샀는데 저렇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질 페스토에는 꼭 잣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풍미도 있고 향이 바질하고 잘 어울려져서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넉넉하게 잣을 2줌 정도 이렇게 넣으세요. 2줌 정도 넣고 바질 페스토에는 올리브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 물을 넣으시면 바질 페스토가 금방 상해서 바로 먹지 않는 이상은 바로 먹지 않는 이상은 금방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닿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늘도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큰 거면 반쪽, 작은 거면 한 톨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바질 그 풀의 비릿한 그 향을 마늘이 조금 잡아줘요. 네, 그렇게 해서 바질도 저렇게, 바질은 뭐 금방 갈아져요. 잎사귀이기 때문에 한 2분, 2, 3분 내로 이제 다 갈아지죠. 그리고 저렇게 옆에 있는 것만 띄워줬지 제가 실리콘을 깊숙이 집어넣지 않았어요. 큰일 나세요. 사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하시고 싶으면 실리콘 주걱 가지고 옆에만 저렇게 살살 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농도가 나왔어요. 이 바질 페스토는 여러분 파스타 중에 종류 중에 꼬불꼬불 나사 모양으로 된 푸실린이나 아니면 펜촉 모양으로 된 짧은 펜네 같은 파스타를 한 10분 정도 끓이세요. 펄펄 끓으면서 10분에서 15분 사이를 끓이면 부드럽게 익어요. 그러면 저 바질 페스토를 버무려 갖고 먹으면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기도 해요. 바질 파스타 정말 맛있고, 또 통밀빵 여러분 먹을 때 집에서 구워서 드실 때 저 바질 페스토를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 샌드위치 만들 때도 저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종 넛 버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무스를 만들어 봤는데, 후무스는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먹는 된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 야채를 저렇게 만들어서 찍어 먹는데, 후무스는 병아리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병아리 콩을 8시간 정도 푹 불리세요. 그렇게 해서 냄비에다 놓고 20분 정도를 푹 익게 펄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콩이 고소한 맛이 나면서 익어요. 그러면 믹서기에다 놓고 소금 넣고 네, 저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마늘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후무스는 병아리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콩비린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몬즙을 저렇게 반뚝 잘라갖고 꾹 짜서 레몬즙을 넣으면 상쾌한 맛도 나고 상큼한 맛도 나고, 또 혹시 날 수 있는 콩의 비린 맛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콩을 20분 이상 푹 끓였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후무스 만들 때는 물을 좀 넣어서 갈아야 돼요. 콩이라서 뻑뻑해 갖고 농도가 물을 넣지 않으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같은 방법으로 갈고 있죠. 저희도 저거 만들면서 모터를 식혀가면서 또 한참 쉬었다가 또 만들고 또 한참 쉬었다가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기계를 멈춰 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잘 저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능숙하게 내가 이 기계를 많이 써봤다 이러신 분들은 저처럼 겉에 것만 속으로 보내주도록 저렇게 하셔야 돼요. 저 실리콘 주걱도 깊숙이 들어가서 칼날이 닿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세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이 정말 최고예요. 안전하게 저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후무스는 여러분 뭐 오이를 찍어서 드셔도 되고 파프리카나 샐러리나 뭐 다 잘 어울려요. 그렇게 해서 후무스를 저렇게 만들어서 빵에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정말 고소해요. 병아리 콩은 정말 뭐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병아리 콩 정말 좋은 재료예요. 이렇게 해서 4종류, 5종류네요. 후무스까지 제가 저렇게 만드는데 총 걸린 시간이 모터 식히는 시간까지 전부 해서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모터를 중간중간 10분씩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말 같은데 조금 조용한 시간에 저렇게 후무스나 뭐 참깨 드레싱, 아몬드, 그다음에 땅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시면 샌드위치 만들 때도 좋고 그냥 빵을 구워서 드실 때도 좋고 각종 나물을 무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조미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마, 다시다 다 들어가잖아요. 일반 음식에는. 그런 것처럼 저 버터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모든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 4가지 종류의 버터를 이용해서 천연 요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요거 만들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버터를 사용하실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시기 때문에 꺼냈을 때 맨 처음에 만들어진 농도보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저거를 한 숟갈 밥 공기 같은 데다 덜어서 놓고 물이나 이렇게 물 한 스푼 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골고루 저어서 부드럽게 개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야채를 무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덜 고생하세요. 저 굳은 채로 들어가면 그거를 여러분이 손으로 또 다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미리 밥 공기에다 넣고 쟤를 한 숟갈 떠서 넣어서 잘 풀어서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4종류 모두 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요리를 응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리는 미나리 오이 무침이에요. 요즘 부드러운 미나리가 시중에 뭐 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나리 한 줌 샀어요. 그렇게 해서 양파,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다음에 오이, 그다음에 이제 소금, 기본 양념이죠. 소금이고 저는 항상 캐시넛 가루를 갈아서 옆에다 놨다가 그거를 꼭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캐시넛 가루 있고 오늘은 무침나물이기 때문에 제가 참깨 버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이의 쓴 부분을 잘라내고 저렇게 저는 채칼로 그냥 오이를 긁었어요. 그러면 식감이 더 얇고 부드럽고 그래서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아까우니까 저렇게 알뜰하게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심 버리지 말고 그냥 드세요. 저 열 내리는데 좋은 채소예요. 그렇게 해서 오이를 쓸어 놨고요. 그 다음에 마트에 갔는데 너무 부드러운 미나리가 있는 거예요. 새싹 미나리 같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는 저것도 반씩 잘라가지고 오이 무치는데 같이 넣었어요. 저렇게 칼로 잘라도 좋지만 여러분 그냥 손으로 뚝뚝 잘라서 넣는 게 더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양배추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채칼로 저렇게 긁어주세요. 얼마나 곱게 나오는지 몰라요. 양배추는 저렇게 긁어서 김밥 쌀 때 듬뿍 올려도 돼요. 제가 13기에 김밥 쌀 때 아마 그렇게 해서 한번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빨간 파프리카도 넣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고 있죠. 소스가 굳어졌기 때문에 물을 좀 붓고 골고루 저었어요. 그래야지 무칠 때 여러분들이 저 뭉친 것을 푸는 수고가 조금 덜해져요.
소금으로 간을 하고요. 아까 제가 각종 양념 안내해 드릴 때 소금으로 간을 한다 이렇게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분 좀 좋은 걸 사세요. 요즘은 소금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좀 비싸고 좋은 거 사셔서 우리가 늘 간 맞추는 거니까 저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대파는 너무 맵기 때문에 저는 부드러운 쪽파를 한쪽 정도 저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늘 쓰는 캐시넛 가루죠. 참깨 페스토, 그 다음에 통깨를 넣었고 캐시넛 가루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무치는데 저거를 꽉꽉 주물르면 안 돼요. 그러면 풀냄새가 나갖고 드실 때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서로 양념들이 조화롭게 묻어질 수 있는 정도로 슬슬슬슬 풀어주면 돼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죠? 저희 저렇게 만들면서 다 시식을 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육식을 하고 죽은 고기를 먹는 거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질병 걸릴 수 있는 확률이 10배나 더 높다고 해요. 그런데 저렇게 무쳐서 맛있게 해놓으면 정말 저것만 한 접시 먹어도 오랫도록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의 조화를 잘 맞춰서 저렇게 이용하시면 정말 훌륭한 밥 반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음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보고 해서 자꾸 이쪽을 보는 것 같죠? 앞에 화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콩나물하고 더덕을 샐러드처럼 무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콩나물 삶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해서 식혀놓느라고 꼬리하고 머리를 땄어요. 샐러드처럼 날걸로 무쳐 먹을 거라서 그렇게 했고, 콩나물이 좀 너무 익으면 질기지만 또 너무 안 익으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물 한 컵만 붓고 냄비에다가 끓여갖고 콩나물이 푹 익었으면 그거를 식히세요. 저거는 차갑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콩나물 무침에는 소스로 잣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겨자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더덕을, 요즘 더덕철이에요. 그래서 햇더덕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사다가 그거를 껍질도 잘 까지더라고요. 햇더덕이라서. 그래서 소금에 절이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칼 뒤꿈치나 아니면 방망이로 쿵쿵쿵쿵 쪄서 저렇게 쭉쭉 찢었어요. 그 다음에 잣도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 절구통 같은 데다 놓으면은 그렇게 찌면은 저거 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키친페이퍼에다 놓고 저렇게 망치나 칼 뒤끝으로 저렇게 쿵쿵쿵쿵 찧어주세요. 그러면 곱게 돼요. 정말 곱게 됐죠? 그래서 밥 공기에다가 넣고 겨자를 조금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반찬이라기보다 약간 샐러드가에 가까워요. 그래갖고 새콤, 그 다음에 달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서 소금하고 겨자 조금 넣고요. 레몬 반 개 꾹 짜서 넣었어요. 근데 제가 저거 만들고 먹어보니까 조금 더 새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겨자를 하나 정도 레몬을 하나 정도 다 넣으셔도 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상큼한 맛이 나요. 얘는 샐러드과에 가까운 반찬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시 저렇게 무쳐 놓으면 아삭아삭하면서 상큼하고 그다음에 잣의 고소함이 되게 고급진 맛이 나세요. 저렇게 해서 오이, 더덕, 생채 무침 이렇게 이름하면 되겠네요. 네. 아주 쉽죠.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쉬운데 맛있어요. 꼭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콩나물을 저렇게 샐러드를 만들 때에는 노란 머리랑 꼬랑지 다 사용하면 음식이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샐러드를 먹을 때는 꼬리도 따고 머리도 따서 흰 줄기만 이용하시면 음식이 훨씬 더 깔끔할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리 볼까요? 이거는 정말 상상 초월한 맛있는 맛이 나는 당근볶음이에요. 재료 정말 간단하죠? 당근하고 양파, 그 다음에 쪽파, 소금, 그 다음에 땅콩버터를 제가 땅콩버터를 썼나요? 여기서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아마 땅콩버터 아니면 참깨버터를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저렇게 채칼로 그냥 긁으세요. 팬 같은 데에다 놓으시고 그냥 막바로 긁으셔도 돼요. 그런데 당근 잘못 사면 뿌리가 진짜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채칼로 맨 속에 있는 심 부분만 남겨두고 위에를 저렇게 다 긁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맛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양파를 넣을 텐데, 당근하고 양파하고 익는 속도가 약간 달라서 당근을 먼저 조금만 숨 한 번 죽는 정도 이렇게만 익히고 그 다음에 양파를 그때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파 쓸어서 옆에 놨고요. 물을 좀 반 컵 정도 넣고, 네, 뚜껑을 덮어가지고 한 2, 3분, 네, 이 정도 약간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파를 넣었어요. 양파 같이 넣으면 너무 물러지기 때문에 당근이 조금 익은 다음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을 조금 사용했고요. 마늘을 익혀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늘을 날 걸로 먹으면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아프신 분들은 더 아프세요. 안 아픈 분들도 위를 좀 긁어요. 그러니까 날 걸로 드시지 마시고 저렇게 익혀서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 당근을 어떻게 저렇게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만든 반찬 중에서 당근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묘한 단맛이 나요. 저렇게 당근을 볶아 놓으면. 제가 땅콩 버터를 한 숟갈,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직접 넣은 거예요. 수분이 잘 풀어지니까 된장처럼. 그렇게 해서 저렇게 볶았어요. 색깔도 묘한 노란빛이 나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 단맛이 나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캐슈넛 가스를 넉넉하게 작은 스푼으로 크게 2개를 넣었어요. 큰 스푼이면 밥 숟가락이면 1반 정도 될 것 같아요. 2개 넣어도 돼요. 여러분의 식성에 맞게서 하시면 되고, 소금도 첨소부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짜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 조금 넣으시고 입맛에 맞춰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역시 예쁜 색깔이 좀 필요하고 맛도 필요하니까 제가 쪽파를 송송송송 썰었는데, 쪽파가 저 당근에 딱 들어가면은 불을 바로 꺼야 돼요. 안 그러면 파가 색깔이 까맣게 죽어갖고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을 끈 상태에서 쪽파를 넣고 한번 저어줘서 숨 죽이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접시에다 담으면 정말 흰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여서 맛있게 당근 볶음이 됐습니다. 요즘 당근도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 꼭 시도해 보세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요리 볼까요? 네, 이번에는 정말 요즘 또 가을 무철이죠. 그냥 먹어도 달더라고요. 그래서 무볶음을 해볼 텐데 재료 아주 간단해요. 맛있게 생긴 무, 그 다음에 양파 반개, 쪽파, 네, 그 다음에 참깨 페스토가 들어갔고요. 깨, 소금. 여러분 정정할게요. 이거는 무는 꼭 들깨 가루로 하시는 게 훨씬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들깨 가루 크게 움푹 퍼갖고 2숟갈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무는 중간 사이즈 하나 썼어요. 그래서 무는 너무 가늘게 채 썰면 익는 동안에 다 부스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굵게 채를 썰어서, 제가 이번에는 들깨가루거나 각종 견과류를 썼기 때문에 따로 야채수물을 내지 않았어요. 충분히 생수 넣는데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탁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야채수를 넣고 넛버너 이런 거 넣으면은 약간 탁한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생수를 저렇게 한두 컵 넉넉하게 넣으세요. 왜냐하면 무나물 볶음은 국물을 떠먹는 맛도 정말 있거든요. 들깨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무가 빨리 잘 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5분 정도 소금에다가 소금을 뿌려놨어요. 무를 채 썰어 갖고. 그래서 약간 절여서 맛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물을 2컵 붓고 한 5분 정도 뚜껑을 덮고 푹 익혔어요. 그 다음에 양파를 넣고 역시 마늘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익는 요리에는 마늘 조금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그렇게 하고 역시
들깨가루를 아주 넉넉하게 넣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물을 저렇게 자작자작하게 반찬을 만들면 여러분 꼭 국을 따로 안 드셔도 돼요. 국물이 사실 밥 먹을 때 같이 막 먹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볶음 요리를 할 때 물을 좀 넉넉하게 잡으셔갖고 반찬하고 목축임 정도 하는 정도로 하면 되세요. 역시 파를 제가 집어넣으면서 바로 불을 껐죠. 그래서 파는 그냥 숨죽일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움푹 파인 접시에다가 무나물을 국물까지 넣어서 가족들에게 조그만 앞접시 하나씩 나눠주고 각자 덜어서 먹을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몇 종류의 나물 종류를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 봤는데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아, 이것도 나는 못해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아빠들도 할 수 있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아빠들도 얼마든지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주말 같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좀 아내분을 쉬게 하시고 어설픈 솜씨지만 채도 잘 썰지 못하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음식을 해서 가족들을 준다면 정말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 요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호박볶음이에요. 역시 방법은 동일해요. 호박볶음도 들깨를 사용했습니다. 간단하죠. 재료 쪽파, 파프리카, 양파 반 개, 그 다음에 애호박 하나를 사용했어요. 호박은 저렇게 앞뒤에 딱딱한 부분을 잘라내고요.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쓰는데 너무 얇게 쓰면 금방 다 깨져요. 그러니까 0.5c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cm는 또 너무 굵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쁜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칼질만 사실 뭐 능숙하다면 만드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양파 반 개를 썼어요. 양파가 들어가면 단맛이 추가되면서 더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쪽파도 조금 사용했습니다. 색깔이 좀 났으면 좋겠으니까 예쁜 파프리카도 빨간색으로 반 정도 사용했습니다. 방법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역시 생수 한 컵을 사용했고요. 무나물 볶는 거하고 방법이 똑같아요. 기름은 전혀 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요리에. 왜냐하면 견과류 속에 자체적으로 기름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기름을 두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물 한 컵 생수 넣고 뚜껑 덮고, 이거는 호박이 금방 익기 때문에 제가 양파를 같이 넣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익힌 다음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더 익어야 되면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 한 2분 정도 더 익혀서 한 5분 정도 익으면 얼추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저어보고 다 익었으면 그냥 사용하시고 덜 익었으면 물을 조금 추가했죠. 호박나물도 들깨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들깨가 뻑뻑하거든요. 수분을 금방 흡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익혀갖고 한 총 5분 정도 익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날거로 그냥 먹어도 되는 야채과이기 때문에 그냥 맨 나중에 여열, 나머지 있는 잔열 정도로 살짝 넣고 저어줬어요. 그 다음에 들깨가루 넣고 소금으로 역시 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쪽파를 이용해서 다 넣고 불을 껐죠. 네, 그래서 음식은 가능하면 색깔을 좀 맞추면 훨씬 더 예쁘고, 그리고 사실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요리를 하겠다 이러면 당근이나 파프리카를 이용해서 색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하얀 요리를 하겠다 이러면 뭐 파란 쪽파나 아니면 뭐 파프리카를 좀 다져 넣거나 이렇게 하면 음식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단맛들이 더 들어가서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박볶음까지 했고요. 이제 하나 정도 더 남았나요? 시금치 나물을 할 텐데요.
이제 시금치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사서 시금치를 찔 거예요. 저거를 물을 조금만 붓고 약불에 그냥 살짝 데친다는 표현보다도 아무튼 자기 자체 수분으로 데쳐서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잘 맞출 자신이 없어서 저렇게 찜기에다가 넣고 한 5분 찐 것 같아요. 찜기에다가 올려놓고 쪘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그 파란 물들까지 다 먹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쪄낸 다음에, 근데 저 찌는 것도 엄청 사실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게 너무 물르게 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확인을 하시고 먹기 좋은 정도로 쪄졌으면 저렇게 볼에다가 넣고 식혀야 돼요. 손이 엄청 뜨거우실 거예요. 네, 저렇게 식히고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금치가 정말 연약한 야채인데 그 시금치를 또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몇 번 헹궈갖고 꼭 짜면은 여러분은 그냥 섬유질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찌거나 자체 수분으로 약불에다 해가지고 물 한 반컵 정도 넣고 약불에 해갖고 거기다 그냥 저렇게 양념을 하셔도 돼요. 냄비 속에다 통째로. 무침보다는 약간 볶음 요리 같은 기분이 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뭘 넣냐면 바질 페스토를 넣었어요. 바질이 여러분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가릴 수도는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서양 들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 열매도 향도 약간 그렇게 나는데 되게 독특한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바질 페스토를 만들었다가 빵에도 많이 먹고 파스타에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초록가라서 제가 바질 페스토를 한 반 스푼 정도 쓴 것 같아요. 시금치에다가. 그런데 맛있었어요. 시금치의 맛과 바질의 향이 은은히 나면서 은근히 조합이 잘 됐었어요. 맛있어요. 저렇게 하시면. 정말 유용하죠. 페스토 한 몇 종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유용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요리 정말 제가 많이 했죠.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힘만 있으면 한 10개든 12개든 하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거 몇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렇게 응용하는 방법을 지금 거의 8개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야채를 무칠 때도 사용하시고 또 익힌 야채를 사용할 때도 만들 때도 사용하시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막 20가지도 만들 수 있고 30가지도 만들 수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저 페스토를 사용해서 반찬을 만들면 정말 맛있는데 여러분 정말 침이 넘어가네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숙주나물 무침을 하겠습니다. 숙주나물도 숙주는 무슨 쌀국수 같은 데 먹을 땐 날거로도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숙주나물의 그 비린 맛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금치 나물 찌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숙주나물도 좀 쪄서 무쳐보도록 할 거예요. 재료 너무 간단하죠? 쪽파하고 숙주나물, 그 다음에 각종 소금 양념, 참깨, 페스토 이렇게 사용했어요. 저렇게 찔 텐데요. 숙주나물은 날거르도 먹을 수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찌면 물렁물렁해져요. 그러니까 비린 맛이 김으로 쫙 올라올 때 불을 끄셔서 한 2, 3분 이렇게 놔두면 자기 자체 열로 먹기 좋을 만큼 속까지 푹 익어요. 저렇게 해서 쪘습니다. 그래서 조금 놔뒀어요. 자체 열로 좀 익게. 그러고 식혀서 한번 저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숙주나물도 정말 맛있어요. 숙주나물 은근 매력 있습니다. 근데 숙주나물도 차게 만약에 샐러드로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오이를 5cm 정도로 잘라 갖고 돌려깎기를 한 다음에
길게 길게 채를 썰어서 저기다 같이 샐러드로 무쳐도 맛있어요. 역시 그럴 때는 잣 소스 쓰는 거예요. 아까 콩나물 했던 것처럼 잣 겨자 소스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숙주나물 샐러드 해도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쪄서 나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쪽파를 조금 사용했어요. 제가 대파보다 쪽파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파는 좀 잘못하면 너무 세고 또 매워요. 그래갖고 저렇게 무침 요리 할 때는 쪽파를 좀 사용하면 훨씬 순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냉장고에서 꺼냈더니 약간 단단해졌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한 스푼 저렇게 한 다음에 물을 조금 넣고 개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칠 때 좀 손이 덜 수고스러울 거예요. 농도가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좀 농도를 물을 조금 더 넣어도 됐을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물을 조금 섞어서 농도를 맞춰서 저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엄청 고소한 맛이 나요. 저렇게 하면 무칠 때서부터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슨 냄새냐고 그래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고. 캐시넛은 모든 무침 요리에 여러분 저렇게 조미료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소금을 사용했고요. 네, 소금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짜면은 복구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렇게 해서 페스토가 잘 풀려질 수 있도록 네, 어떤 나물이든지 나물 무칠 때 꽉꽉 주무르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은 풋내가 나거나 또 음식을 해놨을 때 좀 상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양념 소스가 잘 재료에 묻을 수 있는 정도로 살살 버무려 갖고 저렇게 예쁜 접시에다 담아 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가지를 만들어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무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밭에서 무청 부드러운 거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무청 겉에 센 것들은 다 뜯어서 뭐 버리시던지 어떻게 하고 중간 거서부터 부드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뭐 좀 송송 쓰세요. 너무 송송은 아니어도 돼요. 한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잘라서 그 다음에 물 조금 붓고 한 컵 붓고 중불 정도에 아니면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바로 중약불로 줄여서 그게 푹 익을 때까지 그렇게 익히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지퍼백에다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넣어서 냉동실에 착착 저장하면 정말 뭐 내년 여름까지도 드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 팩 꺼내서 물을 붓고 다 깨끗하게 씻어서 넣기 때문에 그걸 냉동실에서 녹였을 때 다시 물로 씻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약성분이 다 떠내려 가니까 그걸 그대로 냄비에다 넣으시고 물 한두 컵 아까 제가 무나물, 호박나물 한 것처럼 물을 넉넉하게 뭐 한 공기를 부시던지 국물을 좀 떠서 먹는 것처럼 먹고 싶다 이런 뭐 국그릇으로 한 그릇 부시던지 이렇게 해서 이미 부드러운 걸 다 익혀서 넣어놨기 때문에 더 엄청 안 익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끓이시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 듬뿍 넣고 마늘 그 다음에 쪽파 소금으로 간하셔서 국물 떠서 드시면서 그 시래기의 모든 비타민을 다 여러분이 섭취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반찬해 주실 때는 시래기에다 된장, 간장을 막 넣고 조물조물해서 양념 재놨다가 그렇게 들깨 넣고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마트에 뛰어가셔갖고 재래식 그거 된장 사올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현미가루에다가 현미가루를 이용해 갖고 뭐 대추를 푹 끓여 갖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안 매운 거 넣고 이렇게 건강식으로 만드신 된장이라면 그걸 좀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아까 양념에 제가 쭉 읽어 드린 것 중에 건강, 간장, 건강, 된장, 고추장은 소량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 드렸잖아요. 그거는 건강적으로 집에서 만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된장 맛으로도 그렇게 하면 더 옛날 맛도 나고 맛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정말 날마다 연구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내 자신의 건강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중대 질병에 걸려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거를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내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겠고 또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당연히 몸이 먼저 건강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식을 하고 건강한 몸에는 반드시 건강한 정신이 함께 가겠죠. 그러면 우리 정신이 건강해져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고 깨닫는 속도도 더 빠를 거고 정말 과일금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건강식단 실천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건강한 몸으로 정말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찬 만드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역시 이 넛 버러를 이용해서 건강 도시락 싸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는 이렇게 건강식으로 할 수 있는데 회사를 가시는 아빠들이나 엄마들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부득불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곤란하죠. 우리는 잘 골라서 먹는다고 고기 대신 쌀국수 한 그릇을 어디 가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쌀국수가 과연 건강식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동물뼈로 육수를 내 가지고 쌀국수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직장인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점심이 사실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엄청 고민을 했고 맨날 먹을 수 있는 건 그나마 비빔밥, 김밥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어서 참 아쉬웠는데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건강 도시락을 싸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사실은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저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쇼크를 받았어요. 차라리 제가 당신 암입니다 이랬으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쇼크였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거는 음식하고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중년 여성 또 어떤 탄수화물 과다 복용 아무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14기 세미나 들으면서 계속 그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과일식 한 2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건강식을 찾아서 먹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실 일은 이렇게 각종 여러분 다 있잖아요. 캐시넛도 있고 땅콩 다 있잖아요. 아몬드 다 있죠. 그 대신 생거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구운 거 사용하셔야 돼요. 구운 거 땅콩, 아몬드, 참깨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소스 몇 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식탁이 정말 건강하고 풍성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찬들은 여러분 현미밥하고 어울리는 반찬들이에요.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흰밥하고 먹으면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미밥에다가 요즘 햇땅콩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맛있더라고요. 섞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땅콩 한 줌 넣거나 여름에 드시다가 냉동실에 있는 옥수수를 좀 녹여서 한 줌 넣거나 이렇게 해서 한 끼에 한 가지 곡식을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넣어서 드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여러분의 식단이 날마다 건강해져 갈 거예요. 우리의 식단이 건강해져 가는 만큼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 갈 거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 가는 만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따라가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각종 심에 있는 야채와 채소, 과일 이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오늘도 꼭 붙들고 예수님 속에서 오늘의 신앙을 성공하는 그런 한 날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거고 그런 미래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각종 나물 반찬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일주일 보내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에게 어떻게 먹을 것인지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아까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져야지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야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작은 식생활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하도록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